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임진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표조건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일주가 금을 보게 되면 뭐예요? 토생금 금생수가 되겠죠. 임진일주가 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토생금이 주된 형태이고, 이것은 뭐예요? 살인상생이 되겠죠. 살인상생이 된다. 일지진토의 살을 금으로 연결하니까 살인상생하는 겁니다. 살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살의 조건을, 살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살을 수용하는 겁니다. 살을 공부한다는 뜻이죠. 살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살이라는 조건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살인상생이 격으로 서 있다든지 사주의 중심으로 흐름으로 돼 있는 명들은 어려운 환경, 살이라는 것이 물론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내가 만들고 원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거죠. 외부적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살입니다. 그것을 인성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살의 조건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끝나게 되면은 살을 자기가 마음 놓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천방지축이다 이거, 여자 입장에서 통제가 잘 안 된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남편의 패턴을 연구합니다. 술 먹고 들어오면 남편이 술 먹으면 어떻게 한다, 술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 특성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술 먹고 들어왔을 때의 대처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살인상생이다 이거죠. 목으로 할 때는 식상제살이죠. 이건 살인상생은 금을 쓰는 거고, 목으로 할 때는 식상제살이다 이게.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그런 식상으로 제살이니까 뭐예요? 극복하는 거죠. 살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 남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뜯어 고치는 거죠. 남편을 고쳐서 만들어낸다 이거죠. 자기한테 맞추어서 살에 맞추는 게 아니고 본인 기준에 맞추는 거다 이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상생은 내가 살에 맞춰서 내가 적응하는 거고, 식상제살은 뭐냐면 살을 내 기준에서 맞춘다 이겁니다. 내 기준에서.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유명한 그 평광공주와 바보 온달 일화가 있죠. 평광공주와 바보 온달. 이 일화는 뭐냐면 식상제살이죠. 평광공주가 바보 온달을 뭐예요? 길러낸 겁니다. 바보 온달을 뜯어 고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인상생은 살 입장에서 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고전에서 살인상생이 잘 돼 있는 명들은 대부분 다 고위직이죠. 그런데 이게 늦게 되는 겁니다. 살인상생이 어느 한순간에 탁 되는 게 아니고 길게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게 살인상생입니다. 인술과 연결해서 살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밖에 에너지를, 밖에 있는 형태에서의 술tur어가는 밖의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회사 직장에서의 자기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임진일주가 금을 써서 살인상생한다는 것은 살을 다루는 자기 개인적인 능력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진일주가 살인상생한다는 것은 독자적 운영 능력의 조건이 더 커집니다. 자기 개발적 형태가 더 크죠.
임술은 살에 맞춰져 있는 금생수이고 임술은 살에 맞춰져 있는 금생수이고 임진은 살을 본인 입장에서 쓰려고 하는 살인상생이 된다 이거죠. 이것을 항상 베이스에 깔고 봐야 합니다. 임수와 경금과 연결되면은 경금이 밖에서 임수를 생합니다. 신금 이 금에도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죠. 이렇게 경금은 밖에서 임수를 생환을 하고 신금은 뭐야 임수 안에 들어와서 임수를 금생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를 설하고 끌어내는 조건은 경금이 더 강합니다. 신금은 소극적이죠. 토생금이 경금으로 하는 것과 신금으로 하는 것에서 이 토를 설하는 그 기운이 경금이 더 강합니다. 신금은 잘못하면 매금이 돼갖고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임수가 신금과 연결돼서 살인상생을 한다면 필요할 때만 맞춰집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만. 그런데 경금과 연결이 되면은 경금이 주도돼서 살인상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의 조건은 경금이 더 강합니다. 살인상생의 가장 큰 무게중심은 살보다 인성이 강해야 돼요. 살인상생에서 살인상생의 조건에는 살보다 인성이 강해야 됩니다. 인성이 주도해야지 살인상생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상생의 효과가 큽니다. 그렇다 해서 어느 게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성향이 신금은 본인이 살에 맞춰서 필요로 할 때 자격을 형성하는 거고 임수 입장에서는 신금이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 내부에 깔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살을 다루는데 직접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래도 일반화돼 있고 은근하게 살을 다루는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접적 조건의 살인상생이 되죠. 만약에 임진일주가 학원 같은 것을 열었다 하면은 자격이 신금으로 되어 있다면은 학원을 열 수 있는 일반적 형태의 자격입니다. 살을 주도해서 쓰는 형태는 아니죠. 어디에 자기만 갖고 있는 특화된 자격 이런 걸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금으로 돼 있다면은 경금 편인으로 살을 끌어내기 때문에 주도하는 형태입니다. 남과는 다른 우리하고는 무언가의 특징이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 학원은 특별한 뭔가가 있다. 경금으로 뭔가를 주도하는 게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흐름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경금과 연결될 때 더 본인이 주도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명이라 해도 경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인상생은 본인 주도적 형태가 더 강합니다. 다른 구조에 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자기가 주도하려 하는 개업하려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덜합니다. 살에 맞춰지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또 화와 연결되면은 화생토를 하죠. 화생토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화생토는 뭐예요? 재생살이죠. 재생살. 화와 연결될 때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화생토를 하게 되면 습이 커지죠. 습이 커진다. 습이 발생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임진일주가 재생살이 되는 형태에서 습이 조절되지 않으면은
살을 키우고 다루는 조건이 점점 방만해지고 커지는 것, 섞이는 것, 퍼지는 것, 이것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살에 의해서 설계되는 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일정한 규칙이나 조건에서 통제되고 조절돼야 하는데 이것이 넘어선다든지 마무리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이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금과 목이 개입돼야 됩니다. 금과 목이. 이것을 조절하려면. 재생살에 금과 목이 적절하게 개입되어 있다면 재생살을 굳이 논하지 말고 살인상생이나 식상제살의 입장에서의 제 조건, 제가 간접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병화가 연결되면은 습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느슨해지는 형태, 지게 스케일이 커지는 것, 포괄적인 형태, 그래서 뜬구름 잡을 수 있습니다. 뭔가 구체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목이나 금이 그러한 것들의 조건을 형성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스케일만 있고 뻥만 커지게 됩니다. 임진일이 병화 보면은 조건은 좋죠. 생산성이 뛰어나다, 스케일도 있고 규모도 있고, 여기에 금이나 목이 이 조건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쓸 수 있는 조건이 금이 아니면 목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목이 발달이 잘 되어 있느냐, 혹은 지지에만 있느냐, 진중에 을목만 나와 있느냐. 만약 을사시가 된다면 진중의 을목은 사와 병화의 텐션을 갖고 있지만 진중의 을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성급하죠. 뭔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끌고 가는 게 안 되고, 토를 조절하고 임수를 끌어내는 조건에 명확한 힘이 잘 안 됩니다. 을목이 약하기 때문에. 반짝이고 뭔가 빠르게 하는 모습들은 보여지지만 일관되는 것이 어렵죠. 그러면 그런 게 실제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 짧은 뭔가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프로그램이 길게 진행될 때는 어려움이 형성됩니다. 그러한 구성은 잘라서 말해줘야 됩니다. 짧게 하라. 길게 끌고 가지 말아라. 단기로 조절해서 해라. 아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두꺼운 책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순간 몰입, 빨리해서 빨리 끝내는 것, 단기 프로젝트, 단기로 끝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반짝일 때 끝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 길게 끌고 간다면은 지속력이 앞서져서 유야무야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죠. 이런 걸 잘 활용하면은 최대한 자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화하고 연결되면은 이것이 임수가 정화하고 연결이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면 뭐예요? 목적이 뚜렷해지죠. 임수가 정화에 의해서 목적이 부여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열성이죠, 열성. 목적은 부여되는데 열성이 이제 문제가 되죠. 열성. 정화가 열성을 갖게 되고 그런 걸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임수가 더 흐트러집니다. 그게 음란지압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5월 달에 이다 그런다면은 임진으로 돼 있는데 정화가 열성이 더 강해서 임수가 정화를 조절하기 어렵다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진토 때문에 재생살로 갑니다. 그러면 습이 발생하게 되고 습이 발생하면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계가 무너진다. 음란제압의 핵심은 경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부와의 관계에서 규칙이 무너지는 것, 이게 음란제압이다 이거죠. 그렇게 진행될 때 생기는 문제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당연히 금이나 목이 그것을 조절해 줄 때 정화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임수다 이렇게 규정하고 한정하게 됩니다.
병화처럼 뻥친다, 허사가 커진다, 이게 아니고 사실 임진에 병화가 있으면 그릇은 커집니다. 옛날 분들은 없어도 있는 체하고 모양 갖추고 이런 걸 좋아했죠. 고전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어느 분야에 충실하게 자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관입니다. 조선시대 직업관은 전인적 태도죠. 옛날에 사대부집의 자제로 태어나면 공부를 전인적으로 해서 만인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 이런 거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치국평천하를 해야 한다. 어디 구석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을 천시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종아를 만나서 목적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적인 부분에서는 직업의 형태가 규정짓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 이거죠. 임진일주가 병화를 보면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입니다. 잘못하면 무성해질 수 있죠. 커지기만 합니다. 오지랖만 넓습니다. 그것은 백수가 되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속설에 아는 것이 많으면 끼니 거르기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딱 부합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진일주가 계수와 연결되면 진중에 계수가 나온 거죠. 진중에 계수가 청간으로 나온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겁재가 나온 거죠. 겁재. 임수는 가장 경계할 부분입니다. 관성을 쓴다는 것의 첫째가 비겁을 조절하는 겁니다. 비겁이 건드는 재성 때문에 관성의 역할이 재성을 보호하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면 양간은 뭐예요? 청간의 정제화하고 그러죠. 양간은 어떤 것든지 청간의 정제화하고 합니다. 이것은 양간이 기본으로 재성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간은 관성을 봅니다. 관성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뭔가 자신감,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죠. 양간은 허세다 이겁니다. 음간은 뭐예요? 음간은 관성과 합을 하죠. 음간은 정관과 합을 하니까 밖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레임이. 그래서 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간은 내수를 중요시하고 양간은 외세를 중요시한다 이거죠. 양간들은 내가 밖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거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음간은 이미 관이라는 것과 접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어떻게 채울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간은 안에 수렴적 형태가 강하고 양간은 밖으로 확장적 구조가 강해서 양간은 남자고 음간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관성은 비겁을 통제하고 조절해서 죄를 보호한다. 그럼 이 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비겁을 다룰 줄 안다는 뜻이죠. 비겁이 발달된 명은 관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죄를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죄를 얻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게 급별합니다. 관을 보고 있으면 죄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죄를 보고 있는 명이 일간 기준의 관성이 아니고 비겁 기준의 관성이라면 머슴이 되죠. 내가 거기에 뿌림을 당하니까 그쪽 관에 내가 통제되니까 그쪽의 부림에 내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관을 갖고 있는 비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직원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식재로 죄를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계수 겁재가 있을 때 일지에 있는 살이 겁재를 통제하는 겁재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진중의 계수니까
진중의 개수니까 오히려 개수 입장에서 진토가 본인이 주장하는 관이다 이거죠. 본인의 근거하고 있는 임수 입장에서 본인이 다룰 수 있는 개수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임수는 개수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실속을 얻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형태의 접근은 개수가 더 민첩하고 빠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손해보는 게 임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개수를 옆에 보고 있다면 오히려 임수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소심한 임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개수가 항상 앞서가니까 더 크게 스케일 있게 연결된다면 다르겠지만 일상적인 부분과 연결되면은 그러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수가 더 소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관성을 어떻게 쓰느냐, 관성을 일간 기준에서 쓰느냐, 잘만 연결하면은 기본적으로 겁재를 다루어서 쓸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중에 개수로 나와 있어서 살을 개수가 주도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에서 개수가 나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진일주가 본인의 일을 한다, 식상으로 관인으로 뭘 한다, 개수가 운에서 오면은 진중의 개수가 톡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겁재가 살을 주도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때는 조심해야죠. 일지니까. 이것이 배성인데 남명이나 여명이나 일지의 재성이나 관성으로 배성이 있으면 거의 배성으로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배성에 대한 변화나 갈등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개수는 여하튼 조심해서 봐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